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한테 이런 말을 해줘야 되나요? 우리 트럼프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 오잉? 겉으로는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인데 중국하고 협상도 하고 있다고 하고. 중국은 뻥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얘기를 정말 빨리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바로 인사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프닝 멘트를 할 시간은 주셔야죠. 저희 시간인데. 빨리 끝내려고. 빨리 시작하려고가 아니라? 일단 시작해서야 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트럼프가 갑자기 막 중국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말할 수 없는데 일단 말하고 있어. 막 이러고. 막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내각에서도 막 대박 싸우고 있다. 지금 박 터지게 싸우고 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아무래도 트럼프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의 입장상 어쩔 수 없이 이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다. 당연하지. 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 본질은 변한 게 없잖아. 트럼프는 변하지 않았으나 어쨌든 정치인이고 자기가 그 대중의 지지를 얻고 해야 정책에도 힘이 실리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자기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을 때처럼 강하게 막 3% 5% 막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선생님께서 본질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말을 안 듣는 거야. 안 되고 있죠. 근데 주시자 박살나니까 여기서 지 뜻대로 갔다가는 지 모가지도 잘릴 것 같고 뭐 그래. 그럼 시간 벌기 위해서 뻥을 치는 거야. 일단은. 일단은. 그럼 주가가 올랐잖아. 이제 시간 번 거지. 그럼 또 다시 지 본성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 트럼프를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그 사람 분석하지 말고 주가가 나스닥이 17,200 오면 이제 또 한 번 이상한 소리 할까. 그리고 15,500 정도 오면 트럼프가 달라질 거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자.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중 플레이를. 그러니까 너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어차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안 갈 것 같으니까 조금 숨통 튀어지면서 괜찮은 것처럼 하게 하고 한 번 더 협상을 해서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치가 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미 통상 협의하는데 우리는 차분한 논의를 하고 싶다. 근데 미국에서 빠른 진전을 이뤄야 한다.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아니 근데 그 벤센트는 원더풀을 하잖아. 잘 됐대. 근데 우리 최성모 그 부총리 보면 썩은 얼굴에 뭐 본인이 의사결정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리고 1시간 만에 끝나는데 무슨 합의야. 그냥 1시간 동안 우리 대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들은 것 같아. 솔직히 1시간 동안 무슨 협의를 하겠어요. 라이브 방송도 1시간이면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보고 들었어. 그래서 니네들이 이렇게 해주는 게 그래도 준비는 많이 해오건 정도야. 그러면 이제는 영수증 막 발행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게 이제 나오겠지. 그 덕분에 조선주 가고 우리 급등주들 그 태양광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덕분에 바라보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본색이 드러나는 거는 5월 13일에서 16일 날 사우디 가서 또 본색 드러나겠지. 그러면은 5월 13일까지는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해도 되나요? 아니, 나는 오늘 땡친 것 같아. 내가 목금 코스를 이용해서 그 시가상위 종목들은 다 현금화 시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같이 될 것 같아. 작년 12월에 네. 삼성전자, 현대차, SK 이런 것들 다 팔아라. 그리고 테마 정책주로 가자. 이제 미국도 이제 나스닥을 17,500, 15,500, 16,500 이러면 2,550, 2,350, 2,450 해서 그냥 이것만 7월 달까지. 그럼 이제 여기 딱 넥라인이 왔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됐다. 막 힘주잖아. 우리는 그때 현금화 시키자. 그럼 여기 또 다시 오면 어떻게? 이제 공포 나오고 뭔가 또 터트렸다는 얘기야. 이때는 깎고 사자. 근데 요 진폭이 테슬라 기준으로 20%에서 30% 먹으면 잘 하는 것 같아.
엔비디아나 애플은 10에서 20% 사이? 네. 요 박스 전략만 세울래 그냥. 그래서 근데 테슬라가 260, 270%는 안 팔려 자꾸 매도를 내놨는데 그리고 애플은 다 팔렸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105불에서 110불에서 팔고 요 판 거를 이제 에너지 패권 전쟁을 유도할 것 같으니까 네. 거기에서는 이제 그 퍼스트 솔라 그다음에 우리 원전의 뉴스케일 네. 그리고 수소 에너지에서는 프로파 요거 세 가지로 네. 이동하는데 이것도 나스닥이 막 급등할 때 하지 않고 네. 어느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에서 나스닥이 뭐 500에서 1000 부러지는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살래. 그래서 그렇게 타이밍을 박스 매매로 미국 시장은 한 7월 달까지 그렇게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트럼프의 정책 그럼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서 중국하고 대화 의지가 계속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뻥이라고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중국에서 그래도 뭔가 협상을 진짜 하고 있는데 위에서 뻥이야라고 하는 건 외교적인 결례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대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실제로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물밑 실무자들은 좀 움직이겠지. 근데 가장 결정 거기는 무슨 체제야? 시진핑 사인이 없는 한 밑에서 암만 해도 보고해갖고 이런 코스라고 거기는. 미국은 밑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도 트럼프가 그냥 지 그 중심대로 치고 나가서 그거 자제하느라고 힘든 데고 중국은 모든 밑에서 어떤 거를 협상하더라도 시진핑이나 그 최고위에서 안 돼 하면 뭐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 여쭤본 거는 그거는 시진핑이 뭔가 어느 정도 허락을 하고 용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실무진에서 협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나라도 시진핑이 좀 니네들끼리 좀 밑에서 시켜는 놓고 겉으로는 확정된 거 없으니까 노라고 그냥 하는 거구나. 계속하지. 아니 그리고 시진핑은 안 해. 안 한다고. 그 사람이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중국 전략에 쟤는 4년짜리잖아. 그러니까 근데 4년도 아니고 내년이면 쟤는 마탱이 간다. 중간 선거만 실패시키면 된다. 그러면 1년짜리라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트럼프가 똥줄 탔다.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가 너무 질러놨어. 똥줄 탔다. 그 마가 모자도 중국 건데. 그것도 올랐대. 거의 뭐 30% 40% 비싸졌다고 그러대. 지금 뭐 다 물가가 다 요동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요번에 나와갖고 서프에 나오는 실적을 믿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선생님.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41.9%, 영업이익이 157.8%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오든 아니든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관세가 적용된 이후의 상황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실적은 박살날 것 같아. 증권가에서도 2분기의 실적이 과연 좋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 실적 개선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갈리는데 나는 그 미리 땡겨서 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의 원자재 모든 게 반영은 2, 4분기에 될 거기 때문에 나는 2, 4분기는 실적은 폭망한다. 그러니까 실적 서프라이즈, 현대차 실적 서프라이즈, 매출 1분기 때려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시아계 쪽에서 외국인은 그걸 안 사주는 거야. 근데 오늘 SK하이닉스 외국인들 매수 상위 종목에 링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르디 18만 5천 원을 뚫지? 그게 외국인은 사는데 딴 사람들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번에 SK하이닉스 실적이나 그 미국 시장의 이런 것들 보면 옷가도 19만 원에서 20만 원 갔어야 돼. 맞아. 좀 아쉽지. 근데 그 재료가 나오면서 윗골이 달리는 거 보고 에이. 그리고 삼성전자는 노상 3천 원. 내가 5만 7천 원, 5만 8천 원, 5만 9천 원, 6만 원. 3개월 동안 팔리나 한번 보자.
할리나 보자고. 근데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피신처로 괜찮다.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분석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각 난 참 그걸 아니 주가는 방어하면 뭐해? 지금 종목장에서 수익률 내야 되는 장인데. 경기 방어주처럼. 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잡주야. 수익률 게임에서는. 수익률 게임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잡주라고 하는 저가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있느니 요번에 제2의 한화솔루션 같은 종목을 찍어드리겠습니다. 그 좀 이따 얘기하고 선생님 SK하이닉스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 정리하고 SK하이닉스 정리했으니까 그때 한미반도체 말씀하신 거 저희가 지난 방송 이후에 보니까 거기서 증여가 이루어졌다였나? 뭐 상속 그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신호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 다음에 막 급등을 했어요. 근데 한미반도체. 바닥은 5만 원이지 8만 원이 왜 바닥이야? 이것도 충분히 주가가 저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주식을 이렇게 한 거다.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떤 이유로 주식을, 왜냐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승계를 하든 뭐 하든 주가가 바닥일 때 지금이 충분히 싸다라고 느낄 때 하잖아요. 대주주는 8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싸다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주주나 걔네들 입장에서 뭐 또 증여했으니까 주가가 쌀 때 증여한 거다. 이런 논리를 다 부여하지 말자고. 그냥 진폭만 보자고. 요새 시가상위 종목들은 다른 대비 한미 반도체는 최고의 오버슈팅한 주가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한미 반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그 2차 전지 볼래. 반도체는 이제 그만하고요? 아니지. SK하이닉스가 바닥 들어올 때 다시 볼래.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더 매력있다? 반도체보다? 그리고 반도체는 사실 관세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할 거야 하는데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것도 있죠. 왜냐면 반도체 관세 들어간 순간에 전 세상 주가 다 폭망해. 핵심 쌀이야. 모든 산업 AI. 그거를 최종적으로 못 건드리는 거야. 근데 그것마저 건드렸다 하면 미국은 중국하고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야. 뒤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갔다 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같이 되는 거야. 크림반도 줘? 미쳤어. 이제는 니네들하고 대화도 안 해. 그러면서 죽자사자 이제는 싸우겠어. 이런 논리로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나는 크림반도 얘기 나오는 순간에 저 우크라이나 종전은 물 건너갔다. 반도체를 관세를 때리는 게 젤렌스키처럼 되는 거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극단화 상황까지 간 거야. 반도체까지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싸움이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몰려 있는 상황이다. 아니,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완전히 마지막 수다. 누가 하나 핸들 돌릴 줄 알았더니 둘이 그냥 부닥쳐버린 거야.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는 얘기고 그거는 대만을 공격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 전쟁 터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웨이가 그 엔비디아에 대적할 만한 제품을 내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이제는 너 달러 안 써 위안화로 갔다는 얘기야. 반도체마저 건드리면. 그럼 반도체는 이번은 관세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비껴나 있다라고. 싸움의 마지막 카드지. 그쵸. 마지막 카드. 그러니까 지금 겁주지만 마지막 카드가 중국이 미국 채권 때리는 거. 그게 마지막 카드고 반도체 관세 매기는 게 마지막 카드야. 각자. 중국의 마지막은 미국의 채권을 파는 거. 그리고 이번에도 채권을 막 팔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바로 미국에서 태세 전환을 위한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조금씩 파는데 이것도 결정이 7월이야. 7월로 다 모여 있어. 7월 달에 브릭스에서 이제 저 미국하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위엔화 시스템이 결제 시스템으로 뭉치자. 그러면 인도 그 용인하는 순간에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런 비달러 체제가 이렇게 규합이 돼버리면 위엔화 시스템 그러면 그때 달러 때려버린다고. 그렇게 안 되길 바랄 뿐이야. 그러니까 각자 들고 있는 마지막 카드이니까 반도체는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리스크가 좀 혹시 모르니까. 아니 근데 종목 찾기라니까 반도체도. 근데
반도체도 어쨌든 관세의 큰 그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근데 그 사이에 퀄리타스 반도 11,000원에서 15,000원 이게 20-30%라고. 네. 그러면 나는 이제는 하나마이크론 하려고 그러고 오늘 미래 반도체나 퀄리타스 반도체가 다시 급등하거든. 네. 그러면 이제는 전고체 할래. 전고체. 근데 전고체 중에도 삼성 SDI 안 해. 만약에 우리 에너지 저장차에서도 삼성전기 별로 재미없어. 네. 한중 SS나 SK 이터너스나 하듯이 네. 전고체에서도 이제 CIS, CS. 하나 기술 이런 것도 할래. 이런 것도 노리듯이 네. 그 다음에 반도체도 이제 또 DB하이텍 3.5를 할래.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11,000원대 할래. 이런 것들이 40-50%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 내도 요 싸움 기간에 만약에 하이가 뭔가 딥시까지 쏟고 나오면 그 사이에 GRT나 제주 반도체는 상한가 한 번만 먹어. 그런 틈새를 노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삼성 밸류체인인지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인지 HBM인지 이런 것들도 뒤져야 되고 미중간의 싸움 틈새에서 뭔가 이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급락하고 바닥칠 때 얘는 더 떨어질 건지 이런 걸 노리는 그런 걸 다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은 거기가 노다지 시장이야.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돼, 물주기에. 그러면은 이게 전체로만 딱 똑같이 보여. 지수만 보이는 것 같지, 반도체 지수 같지.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나아. 그냥 SK 하이닉스 갖고 한 놈만 패는 게 나아. 근데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결정할 텐데, 엔비디아가 폭삭 망할 거는 갖다 얘기해서 대만을 공격하거나, 뭔가 이제 화해해서 엔비디아 중저가형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엔비디아 거 안 써. 요번에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했던 가장 결정적인 게 뭐야? 딥시크잖아요. 딥시크가 아니지. 저가형 H100이 아니라 H20 중급하는 거를 미국이 때렸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 했기 때문에 급락한 거거든. 그래서 110불에 115불에서 90불 단까지 급락한 거거든. 그게 또다시 중국 자체에서 니네 거 안 써. 이러면 이게 더 골 때리는 거야. 미국이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니네 거 안 써도 돼. 우리 충분히 뭐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엔비디아는 80불 봐. 그때 SK하이닉스는 16만 원 봐. 그럼 그때 살래. 그때쯤에 또 한미반도체는 또 6자 봐. 다 연결되어 있어. 그때 살래. 요번에 HPSP가 안 가. 근데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관련이 아니라 삼성전자 쪽으로 엮인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치. 하나 비전이 SK하이닉스 쪽이고. 근데 중심은 SK하이닉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80-90%가 다 SK하이닉스 밸류고 삼성전자하고는 왼수였는데 요번에 갖다 해서 하나비전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여기를 틈새를 노렸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잘못했어 하고 수그린 게 또 요렇게 간 에너지.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사랑과 전쟁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이상하게 이해가 쏙쏙 돼요 했는데 댓글에도 이해가 이상하게 잘 된다 하면서 공감을 해주셨어요. 이상하게 잘 되죠. 그래서 지금 헷갈린다 싶으시면은 당시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사랑과 전쟁에 대입을 시켜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오늘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미래 반도체나 퀄리타스 반도체가 올라와. 요건 또 뭘까? 요게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물줄기에서 네. 하나비전 올라오고 미래 반도체 올라오고 퀄리타스 반도체 올라와. 한미 반도체는 그동안 올랐다가 오히려 죽어. 요것도 중요해요. 또. 왜요? 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뭔가 예고를 해주는 건데 요 에너지가 다음 주에 이제 까꾸로 같이 내리면 나스닥 폭락했다는 얘기야. 그치, 나스닥 왜냐면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표시되는 거니까. 여기가 딱 17,200에서 요 시간을 좀 벌어줘야 돼. 그러니까 나스닥도 17,200에서 안 빠지고 500까지 가는 척하면서 꼬리 달리면서 한 3일에서 5일 시간 벌어주는 게 중요해. 네. 왜냐하면 시간 애플이 초를 안 쳐주고
애플이 중국하고 가장 밀접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일 날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중이고, 그리고 우리 5월 2일 다행히 안 쉬어. 그러니까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시가상이 좀 팔고 5월 2일 되면 이제 나스닥이 다시 또 갖다 해서 시진핑이 또 한 방을 때릴지, 아니면 트럼프가 또 이상한, 요번에 주말 갔는데 또 머리 뒤끝 잡는 또 이상한 소리 하나 해갖고 그렇게 또 아침에 보니까 이게 샤해지는 상황에서 그걸 또 해석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좀 주중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하지 말고. 아니요, 걔는 꼭 주말에 해. 그러니까 주말에 해놓고 자기는 골프 치러 가고, 투자자들 마음에 막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 본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식 아들아, 본대. 지금이 모을 때다. 그리고 야, 팔아라. 아들아. 때려라. 그래서 오늘 밤에 요번에 못 파신 거를 현금화 한 30% 남겨놓고 다 70%까지 대형주는 매그니피션트 7은 다 하려고 그래. 네. 그리고 아직까지 급락할 때 가는 SQQ는 아직 안 살래. 요거는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면 시간이 끌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TQQ만 다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팔란티어도 요번에 70불에서 100 거의 10불로 가려고 그래. 네. 제일 60% 올랐습니다. 상승률은 최고야. 그거 다 현금화 시킨 다음에 5월 2일 날 결정할래. 그러면 다음 주 그 월화수가 우리는 또 연휴 기간 들어가는 그 4월 말이야. 네. 그러면 4월 말에서 5월 가면서 이때 이제 아시아계 펀드들이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건지, 이거를 뭔가 그때 되면 또 징후가 나올 것 같거든. 그게 오늘 이 변화야. 비례반도체 이런 게 올라오고, 한미반도체 빠지고, 그다음에 2차 전지들이 올라오고, 지금 오늘 조선, 그다음에 또 솔루션자 들어가는 거, 퓨어셀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올라가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건 나는 추세로 가. 2차 전지, 태양광 전지. 이건 추세로 가. 그런데 하나 솔루션은 오늘 다 팔으라고 그랬어. 일단 선생님,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미래 반도체 같은 게 상승을 하고, 한미 반도체가 아니야, 하락하고. 하나 마이크론은 상승 안 했어. 아, 그래요? 미래 반도체하고 퀄리타스 반도체는 상승하고, 한미 반도체는 꺾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미국 시장이 주말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넥라인에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트는지 하락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의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일단 저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매그니피션트 7은 매도를 하는 전략을 수립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거 금요일에 촬영을 해요. 장 마감 이후에. 그러니까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고, 방송을 보시고 선생님께서 이제 또 주말 전략과 관련된 거를 또 카페에 올려주시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시차를 좀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상의 소부장은 한미 반도체는 다시 이제 꺾여 내려가는 것 같아. 퀄리타스 반도체나 미래 반도체는 요 상단에 있으니까 오늘 매도 전략을 내린 거야. 요 밑에 단 있는 게 2차 전지, 전고체, 하나 마이크론, 요런 쪽 라인들이야. 네. 요런 것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애플 연골고리가 다 하단에 있어. LG 이노텍, LG전자, BH 뭐 이런 쪽이. 그러면 애플이 이제 이쪽을 결정하는 거야. 애플이 예를 들어서 중국 리스크가 커지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컨센서스가 뭐 해갖고 요번에 다시 5월 2일날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하면 네. 이쪽이 한 번 더 두들겨 맞는 거지. 그런데 두들겨 맞을 때 사세요. 오히려 계속 급락. 그러니까 LG 이노텍 갖고 기준하면 17만 5천 원대 때렸어야 돼. 네. 그리고 지금 14만 원이 애매한 자리야. 그런데 애플이 쇼크나 그럼 11만 원까지 다시 퉁 빠져. 박앤세일이야. 11만 원대 LG 이노텍이 박앤세일이다. 그러면 이것도 20-30% 바로 나와. 그렇게 이용하는. 그래서 소부장은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박스 상단 하단에 시차가
이 주기가 다 달라. 애플 연골고리 주기, HBM 그 하이닉스 주기, 삼성전자 주기, 그 다음에 저가 중국 사양 관련된 반도체 주기, CKL 이런 거. 이런 걸 다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 구분을 못하면 어떡해요, 선생님? 알아, 하지 마. 하지 마요? 선생님 구분해서 정리해 주실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구분할 능력이 없거나 타임 못 잡으면 오히려 그 가까이에서 유가 올라갈 때 하는 석유 관련주나 바닥권에서 이제 그 제2의 하나 솔루션 같이 편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게 오히려 석편하다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해보고 주말 동안에 이 반도체가 어디에 연결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다원 넥스비는요? 이건 SK 하이닉스 연결이에요? 아니요. 다원시스나 다원 개별적인 재료의 IPO 연결고리야. 아니, 다원 넥스비도 반도체 쪽 아니에요? 반도체인데 네. 그거 반도체라고 찔 수 있는 사이즈도 아니야. 왜냐면 저는 SK 하이닉스 올라갈 때 다원 넥스비도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아니, 그거는 그 착각하지 마. 다원 넥스비는 세력들의 메딕스 상장 스케줄에 의한 걔네들의 스케줄 사이클이지. 어쩌다 보니까 맞물렸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걔네들의 의지가 SK 하이닉스 땡길 때 같이 땡겨주면 사람들이 따라서 오는 속도가, 그러니까 작전할 때 대장이 어느 올라갈 때 같이 땡기면 얘는 더 가면 따라 붙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걔네들도 문제가 뭐냐?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저는 그래서 방금 이거 한미반도체 말씀하실 때 SK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한미반도체 따라 올라가고 근데 지난번에 SK 올라갈 때 다원 넥스비가 갔는데 이번에는 별로 안 가네? 왜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방금. 근데 이게 좀 다르구나. 아니, 오프 더 레코드는 이 바닥에 유명한 세력들이 망가졌어. 물려갖고 심지어는 검찰에 고발돼갖고 법률까지 간 거야. 그래서 그쪽 에너지가 아직 다 안 털린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쪽 다원그룹 이렇게 보면 세일즈만 해. 지네들이 사서 땡기는 게 아니라 이거 사세요 이렇게. 아니, 도와주세요. 같이 좀 헬프미 이런 분위기야. 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갈 때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런 게 없이 무조건 자금이 확보되면 땡기기 바빠. 아니면 올려놓고 흔들어갖고 채 털기 바빠. 근데 지금은 거래량 보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를 기다리냐? 테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이건 반도체긴 하지만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의 힘을 얻을 때까지 그거를 다원시스 갖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라든지 누가 철도 프로젝트나 뭔가 철도에 관련된 뭔가를 대규모로 대선 전에 한 이슈화 시키지 않는 한, 아니면 핵. 근데 이제 중동 가면 또 핵을 건드릴 거야. 거기가 이제 이란 핵 협상이 뭔가 삐그덕거렸으니까 간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갑자기 또 20, 30% 올라가면 그때는 또 치고받고 하셔야겠지. 그런데 다원 넥스비는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다원 넥스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 그냥 방치해둬요? 당연히지. 할 때가 되면 저것도 어마무시하게 해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를,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다원 메닥스가 가장 핵심이야. 다원 메닥스 상장 그때 핵 치료. 중입자 치료제. 이게 스케줄이 잡힐 때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전환사채 머니 게임이라든지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라고 때가 왔을 때 하지 그전에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때가 왔을 때는 어떻게 딱 넣냐면 제3자 유증을 하거나 갑자기 얘가 제3자 유증을 하겠다 그러면 선수 구했다는 얘기거든.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 갑자기 급락하는 거야. 20%. 그래놓고 싹 걷어가고 땡겨버리는 거야. 그런 파동이 나오면 이제 발동 걸렸네. 이러겠습니다. 그거는 때를 기다리는. 오늘 그런 종목이 동성제약이 그런 종목이야. 동성제약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선생님. 체크 제가 해놓을게요. 자, 반도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선생님. 실적이 항상 안 좋아 했는데 이번에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실적이 엄청 잘 나왔다. 그건 간단해서 하나그룹은 그러면서 쫙 올라갔어요. 푸틴한테 절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한테 절해요.
그 그룹은 운이 아직도 안 좋네. 근데 하나솔루션은 선생님이 연초부터인가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오히려 하나그룹 많이 갔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간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연초랑 지금 가격 비교해 본다면 수익이 상당해요. 2만 초입짜리가 3만 원이니까 거의 뭐 50% 갔지. 그 무거운 게. 그런데 그때 왜 떠들었냐면 그 트럼프 정책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SMR을 추진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이기보다는 그 밑에 단에 간단히 해서 빌 게이츠라든지 그 샘 울트만 이런 트럼프 패밀리거나 그걸 머니게임하는 수런 어떤 세력들이겠지 트럼프의 국가는 아니었어. 그런데 태양광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중국 때려잡아야 되거든. 태양광은 또 중국이니까. 그럼 반사로 이걸 돌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학교밖에 없어. 그러니까 또 거기에 그 태국, 거기에 3,500% 때린다는 거야. 그래서 때린 거잖아요.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하나 더 있는데. 거기 왜 때리겠냐? 시진핑이 걸로 갔으니까. 나 깜짝 놀랐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야? 아니 그러니까 엄청 때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 거 사지 말고 니네들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반사이익이 그러면 그건 누구 거 대체하는데? 우리 거. 우리 거밖에 없잖아. 근데 하나그룹이 이게 짱이다. 아니 포트를 잘 한 것 같아. 진짜 약간 나그네 옷 벗기는 그거 같아요. 햇님이 쨍쨍하면서 벗기고 바람이 후후 벌잖아요. 그래서 방산, 막 공포, 바람 후 하다가 이제 햇님 하면서 하나그룹의 포트폴리오가 그렇지. 엄청나네. 그래갖고 이 하나그룹은 이제 그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이 계속됐네. 그러니까 참 요번에는 3년 운빨이 끝날까 했더니 태양광이 살려주네요. 그렇지. 이번에는 햇님이. 그리고 또 엘레츠카 이제 대만 해협 갈등이면 그때 또 다시 잠수함 또 오전 이게 오늘 그게 고점 뚫고서 막 가는 것도 그래서 야 하나그룹 짱이다. 선생님 그러면 하나솔루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을 했는데 수익 실현해요? 오늘 100% 매도하라고 그랬어. 아니 근데 하나그룹 지금까지 갔던 거 생각하면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수 있는 30% 갖고 있고 이제 3만 원에서 10% 20%는 나는 포기할래. 왜요? 그거 상대 하느니 수익률. 상대 수익률. 그거를 한국석유, 흥구석유를 할래. 그러면 3만에서 4만 원 갔어. 그럼 30%잖아. 네. 실전에서 3만 원에 사가고 4만 원이면 20% 먹으면 잘하시는 거야. 근데 흥구석유, 한국석유는 50%나 더블 먹을 것 같아.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우디 가서. 그럼 선생님 사우디 가니까 태양광을 이쪽으로 이동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솔루션 우리가 지난주에 한 번 더 말한 OCI 홀딩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OCI를 하지 말고 OCI 홀딩스가 그건데 1등이 하나솔루션이요. OCI 홀딩스는 따라가는 거고 이 바닥에 에너지가 안 나오네. 그럼 이제 태양광에서 왜냐면 이게 하나솔루션이 너무 갔으니까 그 밑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로 그냥 이동하는 게 오히려 낫다? 나는 유가와 사우디 관계 나는 이제 물류가 막힐 것 같거든. 그럼 물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을 또 때려잡는 게 태양광뿐만 아니라 너 들어오는데 지금 그 통관 그 배 100원 내는 걸 1,000원 또 부를 그런 게 있잖아 또. 그리고 목줄 딱 재는 게 수에즈나. 그럼 후티 반군. 이스라엘 후티 반군 공격해버리면 어떡해. 난 이 시나리오가 나올까 봐. 그래서 사우디를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중재자를 내세워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지네들 직접 만나면 좋을 텐데 서로 안 만나는 거야. 이란이 얘들하고 상대도 안 해. 북한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중재자 가서 떠면 중재자가 와서 또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이게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우디를 가서 근데 사우디 가는 게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다 같이 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게 벌써 패트리어트 우리 사드 설치한 것처럼 거기다 벌써 했대. 했대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빼서 글로 갔대. 그러니까 나는 거기가 이제
다음 전선은 가장 예를 들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쵸. 전쟁. 근데 저 푸틴 말 안 듣지. 저거 오래 걸릴 것 같지. 아니 딱 하면 프렌들리 해가고 잘 말 들을 줄 알았더니 까꾸로 지가 끌려다녀. 자기가 말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뜻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크림반도 줘가지고 좀 빨리 하는데 그러면 젤렌스키나 이쪽에 결사항전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아. 목숨 죽더라도 싸우겠어. 이게 크림반도 이 부분이거든. 왜냐면 크림반도 맡기면 이게 오데사 항구라고 있어. 그거에 모든 그 우크라이나 광물이든 먹자든 곡물이든 그걸 다 토는데 여기가 다 막혀.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이 크림반도 주는 순간에 그냥 소련으로 다 갖고 가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원래 푸틴이 들어온 것도 그것 때문이었잖아요. 크림반도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요때 이게 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여기만 차지하면 이것도 행복한 건데 요때 옛날 구소련 저 우크라이나 구소련 땅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도 그러지. 야, 그 만주 우리 거였는데 옛날에 살짝 넓혀봐. 그래서 지금 재건주가 힘든 것 같아. 그래요. 이게 일단 그런 선생님 유가 관련된 부분에 말씀해줬으니까 그럼 흥구석유. 그러니까 흥구석유나 그게 이제 에너지 이런 모양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완전히 절벽에 바닥에서 수렴이 딱 되고 있어. 네. 거래가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이게 투면 이렇게 가버리는 거라. 근데 이거 유가와의 연동성을 계속 체크해 보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58불에서 야금야금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그것도 빡 올라가야 주가 빡 올라가지. 그게 사우디 가서 언제 빡 올라가겠니? 수에즈 이거를 봉쇄하거나 후티 반군하고 해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해갖고 막 제2의 중동전이 뉴스에 딱 뜨거나. 근데 그건 너무. 그 에이펙에서 감산하겠다 이 정도로는 영향이 크지 않겠죠? 오펙에서? 그 약발 하나도 안 먹혀. 그리고 보이지 않게 사우디도 지금 내음사 유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뜻이 다 맞는 거야. 그리고 저기 종교적으로도 옛날에는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뭔가 이렇게 짝짝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이게 또 그러니까 감산 정도로는 가격이 오르는 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국지적인 불확실성을 고조시켜서 유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유가의 변동성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럼 관련주로서는 흥구석유 또 뭐 있어요? 한국석유 그래프 봐. S오일 딱 봐. 한국석유 아주 매력적인 한국석유 그래프 한번 보세요. 한국석유 이게 딱 이런 모습. 여기에요. 여기. 딱 이런 모습. 네, 여기. 이거에 나올 것 같아. 제2의 하나 솔루션. 그러면 이거는 중소형주야. 하나 솔루션 50%일 때 이건 더블이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 솔루션 팔아갖고 이게 4만 원 가도 남드세 하시고 흥구석유, 한국석유로 가서 5월 13일과 16일을 딱 기다릴래. 그리고 유가를 같이 볼래. 네. 가스 요금을 같이 볼래. 천연가스하고 유가를 같이 띄워놓으세요. 1년짜리를. 그러면 감이 올 겁니다. 이게 이제 오대사가 물류가 막히든지, 이게 여기가 이제 가스하고 유가를 하는 또 곡물을 건드리는 맥점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딱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먹자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실전에서는 현장의 냄새가 요런 거. 그러니까 주가는 단순해. 시장이 떠들어가고 막 해서 좋습니다. 별로 먹을 거 없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이게 한 이슈가 될 때 거기서 분출하는 에너지가 크거든. 하나 솔루션이 단기간에 트럼프 덕분에 이게 짝짝꿍이 나온 거잖아. 중국이 그러니까 태양광 때려, 히토류 때려, 갈등 이거. 그래서 난 잘 된다고 그러는데 중국 뻥이니까 갈등 구조에 연결된 그러니까 얘만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싸웠던 두산 피어셀, 범한 피어셀 이런 것들이 같이 그냥 단기간에 급등하는 이런 게 그 때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네. 그러니까 석유, 유가
그 다음에 곡물, 물류 네. 이런 거가 그리고 여기가 핵이야. 선생님 그러면 S-오일은 안 해요? 안 해. 대형주라서? S-오일은 그 S-오일도 주가. 내가 13만 원대 때리라고 그랬지. 지금 9만 원이야. 펀드가 움직여야 돼. 펀드가 움직여. 근데 지금 금융투자 펀드 지금 5조 때리고 있어. 때리고 있구나. 펀드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바닥입니다 하는데 현대차 기아 안 하는 이유. 이게는 이제 어떤 논리밖에 S-오일이 삽시다. 현대차 기아 사갖고 추세로 갑시다. MSCI 선진국 관찰 대상에 들어가지 안 할래. 근데 요번에 협상할 때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 협상 카드에서 반드시 MSCI 관찰 지수를 받아와 주십시오. 잘 받아야 될 텐데. 딴 거 포기하더라도 나는 갖다 예를 들어서 뭐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심지어는 대리전에 군함 끌려가는 거 우리가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MSCI 그 선진국 지수를 받아오면 우리나라 부자 돼. 오 그래요? 바로 3천 갑니다. 바로 이거는 MSCI 선진국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자금이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몇 퍼센트 편입을 해야 되니까. 편입되니까 미국 베이스에 뮤추얼 펀드가 들어와. 그럼 걔네들이 뭘 사겠니? 삼성전자, SK, 현대차 이걸 사준다고. 시총 상위주 순으로 대형주를 사주죠. 그럼 이건 지수 그냥 무조건 20% 갑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다가 오늘 좀 매수 들어와 줬는데 그런 게 약간 냄새를 맡았다라고 볼 수 있는 아니야. 기대를 해볼 만한. 걔네들은 색깔이 다른 중국계 외국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노는 애들은 영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그래서 아시아계 블랙록 여기에 보이지 않게 중국계야. 그러니까 미국하고 어떨 땐 따로 놀고 같이 놀고 막 혼합 쭉쭉바꾸기 이용하는 애들이 있고 미국 올랐어? 올려놓고 죽여버리는데 삼성전자 SK를 이용하는 이런데 엮여있기 때문에 노란머리 외국인하고 검은머리 외국인하고 이 검은머리 외국인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애들도 검은머리입니다. 이 검은머리 외국인들하고 그 사람들도 중국. 근데 중국 사람들 머리 까맣죠. 까맣지. 염색하지 않았나? 어지럽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두산 퓨얼스, 범한 퓨얼스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오늘 범한 퓨얼스 때려갖고 두산 그러니까 왔다 갔다지 주도주 아니야. 주도주 아니야. 아직까지 이게 가려면 미국의 플러그 파워가 날아가야 돼. 퍼스트 솔라가 날아가야 돼. 그래서 아까 SMR 말씀하신 거죠. SMR이 날아가야 돼. 아직 그쪽은 바닥에서 지금 깔짝깔짝거리고 있지. 그러니까 날아갈 것 같으니까 갖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이런 것도 팔아갖고 우리 테마 정책 관련주로 이동해 드렸듯이 미국도 시가상위 종목들의 매그니피션트 7을 팔아갖고 요런 SMR, 태양광 이런 걸로 이동합시다라고 하는 게 이 7월 달에 이 대판 사우디 가는 데에서 이거는 이제 그 경제학적 시각보다는 국제 정치학적 역학 구조의 그걸 글로벌 매트릭스라고 그러거든. 그 시각으로 접근한 거니까 이게 파워 게임에 미국이 이제 6월 달, 7월 달까지 어떤 카드를 쓸까? 나는 트럼프가 이제 거기서